또 대표님께서 깊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문제십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엊그제 30대가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소나무당의 민생 문제 대책은 어떻게 되며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해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의 대상이 여러 가지로 제한 규정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게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구제 대상이 되더라도 약간의 금융적인 지원과 우선 분양권 같은 걸 주는 정도, 약간 유예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해서 민주당이 이제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뭐냐면 일단 전세 사기 당하면 주택기금으로 바로 미리 선구제해주고 나중에 후 구상권 행사해서 보충하자라는 게 그 법안인데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어떠냐? 저는 민주당이 아니면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뭐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 구조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이것을 의무 보증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의무화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그러나 아주 소수일 뿐만 아니라 이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강행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한 2,300만 가구, 2,200만 가구쯤 되는데 이 중에 약 한 1,300만 정도 좀 가구가 전월세 가구라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 평균 주택 가격이 3.5억이고 이것을 한 그 60% 정도 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 정도가 우리 전세 보증금 규모가 될 겁니다. 대략적 계산해 보면 약 3,000조 정도의 임대차 보증금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라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인데 이런 거죠. 내가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낸다는 것은 상공용을 받는 거잖아요. 임차인한테 내가 돈을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7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5억 전세를 주고 7억짜리 2억을 보태가지고 7억을 받다. 이걸 갭 투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5억 전세 보증금에 플러스 내가 2억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면 내 돈이 있어서 7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럼 이 5억이라는 돈은 은행권이나 어떤 금융권이 아닌 뭐 보험이나 이런권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내가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 법률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빌린 거고 대신 나는 이제 목적물을 임대차로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전세 보증금 제도가. 이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내 돈인데 이 보증금 반환을 완전히 의무화 시켜버리면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화 시켜버리면 리스크가 분산돼서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이 보험 시장이 약 60조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한 3,000조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의무 보험화,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 보험화 시키게 되면 국가 예산을 들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전체 임대차 보증금 떼인 염려가 없는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구상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 이 전세 사기 이 피해 액수가 뭐 한 해에 1조 5천억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민주당안을 거부하면서 약 5조 정도의 공모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시민단체에서는 약 4,800억, 5천억이 된다. 이거는 구상된 채권의 액수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첫 번째 전 임대차 보증금을 의무화,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화 시키게 되면은 보험료를 거의 0.1%, 0.2 정도만 하더라도 3,000조면 6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1조 5천억의 손실 보상을 하더라도 3조 5천억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나는 사고 날 염려가 없는데 왜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동기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5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이 5억이 내 돈이잖아요. 이 5억이 국가가 보험을 의무화해서 반환 보증이 의무화해서 보증이 된다면 이 돈을 내가 빌려 쓸 수 있는데 내 돈을 5억 돈을 그럼 내가 뭐 갑자기 뭐 자식이 지금 뭐 아파다든지 어디 뭐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괜히 금융권에 가서 신용등급도 없는 서민들이 비싼 이자 주고 살 필요가 없이 내 돈 이 5억을
국가가 보증, 국가 신용등급으로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담보로 해가지고 내 돈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등급에 자기 신용등급이 안 좋은 손이라도 거의 국가 신용등급 기준의 5대 금리로 내가 대출해서 내 돈을 쓸 수가 있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안 드리고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자율은 삶의 무게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서민들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사람들은 이자가 뭐 7%, 8%, 10% 가면은 이 수압의 깊이가 달라서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신분적 경제적 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당이 생각하는 그런 구상은 이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내 돈 가지고 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이 국가 신용보증에 따른 저금리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이 금융의 이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체 임대차 보증금을 의무 보증화가 되게 되면 리스크가 분산되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바로바로 임대차의 피해를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안 드리고 저의 모든 사고의 기준은 제가 민주당과 뭐 제가 속했었던 민주당이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싸워왔지만 민주당이 변화해야 될 게 모든 것을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가 돈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무능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을 통해서 사회적 복지를 제공하고 윈윈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나 우리 당원분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임대차 보증금 전체 반환 보증을 의무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처럼 의무화시킴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되고 또 의무화 이 보증을 통해서 자기 돈, 자기 보증금을 담보로 언제든지 급전을 최고 신용등급으로 쓸 수 있는 금융의 혜택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